바랍니다. 우리 김익중 교수님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 장비인 CT로 인한 방사능 한번 촬영하셨습니까? 건강 검진하실 때? 예, 갑니다. 예. 몇 번이나? 하게 돼 있을 때 합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게 한 번을 말씀하신 겁니까? 8년에서 10년치 수준이다. 건강검진을 한다고 CT를 찍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예. 조금 과장된.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은 CT 촬영 많이 찍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8년, 10년 수준이다 이 말씀은 하시는 그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mS가 피폭량 기준치입니다. 네. 대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안전 기준치는 아니고 관리 기준치인데 그 1년에 1mS라는 게 이게 피폭 기준치인데 CT를 한번 찍으면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10mS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치의 10배를 한꺼번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찍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강의를 그렇게 하고. 남용을 하지 마라.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 피폭량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엑스레이를 많이 찍고 CT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자고 하면 한 번쯤 물어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MRI는 방사능이 아니니까 혹시 MRI로 대체할 수 있냐 이렇게 한번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CT를 찍고 싶어서 찍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식약청에 누구 계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식약청에서는 방사능 암 치료가 아닌 암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면 자연 방사능이든 인공 방사능이든 인체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지금 CT 한 번 촬영하면 6.9mS의 인체 유해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후용치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익중 교수님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1mS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저희들이 현재 기준은 100베크렐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100베크렐에 오염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년 동안 계속해서 먹으면 0.9mS에 해당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네. 설명할 기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또 한 번 우리 김익중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산 표고버섯에서도 방사능 세균이 발견되었다. 문헌을 봤더니 세습 잘 흡수하는 표고버섯이다. 앞으로 영원히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표고버섯이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또 북한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년 이상 이 버섯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표고버섯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표고버섯 문제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측정기를 사가지고 측정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국내산 농산물은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없어요. 예, 세슘이 안 나옵니다. 안전한데 표고를 우연히 쟀는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원산지 잘못됐겠지 생각하고 시장에서 제가 직접 사서 재봤는데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에 갔더니 북한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재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문헌을 보기를 시작했는데 문헌을 보니까 체르노빌 때도 버섯 중에서 몇 가지 특정 버섯들이 세슘을 농축시키더라. 이런 문헌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고버섯은 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몰라서 다른 버섯들을 해봤더니 다른 버섯은 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고만 좀 그런 성격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후쿠시마 영향은 아니고요. 세슘 134, 137의 비율을 보면 후쿠시마 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후쿠시마 영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이거나 아니면 체르노빌 사고 영향이거나 아니면 핵실험 영향이거나 이 셋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세슘의 이제 기준치하고 피폭량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왜곡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그 100mS라고 하는 100베크렐이라고 하는 기준치가 정말 안전 기준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온 걸 일본에 빠꾸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동은 제대로 하시면서 뭐하러 그런 얘기를 덧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하다면서 뭐하러 그런 조치를 합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0베크렐로 쭉 오염된 음식을 1년 내내 먹어도 피폭량이 기준치가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틀린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mS라고 하는 1년간 피폭량을 계산했을 때요, 거기에는 병원 방사능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그 방사능 물질을 통한 호흡을 통한 내부 피폭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들이 곳곳에 좀 있으니까 외부 피폭량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한 피폭량도 다 포함해서 관리 기준치가 1mS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지키긴 좀 어려운데, 음식을 통한 피폭량도 그렇습니다. 핵 반응이 일어나면은 100가지의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세슘만 재는 거거든요. 세슘과 요오드만 잽니다. 왜냐하면 재기가 쉬우니까. 다른 건 잴 수가 없습니다. 베타나 알파는 재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마를 내는 세슘과 요오드만 재는 건데, 이 세슘과 요오드가 전체 방사능 중에 몇 프로쯤 차지하냐? 핵반응이 막 일어나서 거기서 공기 중에 나오는 방사능 양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0.1%도 안 됩니다. 세슘은 전체 방사능 중에서. 물론 다른 방사능 물질 중에서 단반감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세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분명한데, 그 세슘의 피폭량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서 세슘이 나오면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방사능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온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세슘이 꾸준히 나옵니다. 표고버섯은. 제 느낌으로는 뭐 10번 재면 5번 이상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예.